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킴의 5분 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대형 유세를 열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rump considering holding rally soon. 본 기사에 따르면 어제 화요일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에게 말하길 곧 대형 집회를 열어서 대중들에게 아직 미국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20일 퇴임 이후 단 한 번도 대형 집회를 열었던 적이 없었는데요. 그는 대형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대형 집회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유세를 열어보면 그 주에서 승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시간 전에 공지를 해도 최소한 3만 명, 4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플로리다에서는 24시간 만에 5만 5천 명까지 참석했던 적이 있었죠. 심지어 텐트를 치고 며칠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지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사기극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는 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대선 토론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바이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버니 샌더스보다도 더 극진보적인 행위입니다. 바이든은 에너지 산업을 망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으며 수정헌법 2조, 즉 무기 휴대의 권리 또한 이제 파괴시켜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며 2024년 대선에 출마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바이든은 선거 유세나 토론 때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수많은 정책의 변화들을 선보이며 사회의 여러 방면에 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의 애완견인 메이저가 사람 2명을 물어서 병원으로 보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Biden's dog Major involved in another biting incident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짧게 설명드리자면 대통령 헬기인 마린1이 주로 착륙하는 백악관의 사우스 런에서 일하던 국립공원 서비스팀의 직원이 지난 월요일 오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바이든의 개에게 물렸다는 소식입니다. 개에게 물린 해당 직원은 즉시 백악관의 메디컬 유닛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질 바이든 영부인은 해당 직원은 아직 백악관 환경에 익숙해지는 중일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의 셰퍼드인 메이저는 이전에 델라웨어주에서도 사람을 무는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맥기네니가 팍스뉴스의 Outnumbered라는 쇼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32세인 케일리 맥기네니는 다가오는 4월 6일부터 해당 쇼의 간판 앵커인 해리스 포크너와 그리고 에밀리 폼파니와 함께 해당 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팍스뉴스 CEO인 수잔 스캇은 케일리의 독특한 정치와 법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여성의 건강 문제에 직면했었던 경험, 그리고 최근 새롭게 엄마가 된 그런 경험들이 이 Outnumbered 라는 쇼에 큰 인사이트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그녀가 처음 미디어 경력을 시작했던 팍스뉴스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며 케일리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케일리가 함께 하게 될 이 Outnumbered라는 쇼는 현재 동부 정오타임 방송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며 지속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맥기네니는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스테파니 그리시엄을 대체했었고 2016년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해서 팍스뉴스에서 인턴을 한 뒤 CNN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안토니 파우치가 왜 틀렸는지를 증명해주는 각 주의 데이터를 담은 소식입니다. 파우치는 틀렸었다. 자유로운 공화당 주가 폭군 좌파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주들보다 훨씬 더 잘 해냈다 라는 코로나 관련 기사입니다. 코로나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고 비교적 시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며 가게문도 자유롭게 열게 해주었던 공화당 주인 플로리다가 그렇도록 사람들을 제한하며 엄격한 락다운을 진행했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좌파주보다 훨씬 더 사망률에 있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코로나 락다운과 그리고 사망률의 관계를 대조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며 해당 데이터를 조사했던 FEE라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엄격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으며 플로리다가 뉴욕이나 뉴저지보다 훨씬 더 잘 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률뿐만 아니라 실업률에 있어서도 당연히 비교적 자유로웠던 공화당주가 엄격했던 민주당주보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기사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가게 문을 닫게 하고 강제로 락다운을 했던 좌파주들에서는 사망률이나 실업률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만 낳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체어맨으로 린 우드 변호사 대신에 드루 맥캐식을 지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드루 맥캐식에 대해서 이러한 성명을 남겼습니다. 드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체어맨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우리 투표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었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승소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보수들이 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100% 완전히 그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 매키식에게 이와 같이 직접 손으로 쓴 노트까지 남기며 그를 지지했고, 매키식 의원은 그의 트위터에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가 이 성명을 내기 바로 전날 린 우드 변호사가 더 힐이라는 정치 매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 체어맨으로 출마할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그런 린 우드 대신에 실력 있는 줄 매키식을 완전히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며칠 전 플로리다의 공화당 의원인 맷 게츠가 17세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한 혐의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자, 맷 게츠 공화당 의원의 미성년자 성행위 혐의에 대한 기사는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되었었으며, 해당 기사에서는 그가 17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그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폭타임스와 엑시오스의 기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의 해당 보도에서는 이 혐의를 제공한 소스에 대해서 주류 언론의 주특기인 익명이라고 언급을 했었으며, 맷 게츠 의원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2,500만 달러를 가져가기 위해서 혐의를 씌우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맷 게츠 의원에 따르면 이런 혐의를 내기 전부터 법무부 직원들은 맷 게츠와 그의 가족들에게 도청 장치까지 씌우며 감시하는 등 지속적인 블랙메일 행위를 해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맷 게츠 의원 가족에게 사용했던 도청 장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가 밝혔기 때문에 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공화당 의원과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엠킴TV의 5분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